자, 오늘은 해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이 해라는 한자 자체가 누군가에게 해로움을 끼치다, 이런 해롭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글자를 회방을 놓고 질투나 원망이나 배신 같은 이런 감정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글자인데요. 이 해를 알려면 먼저 육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육합에서 나온 거니까요. 육합에는 자축합이 있고 인해합이 있고 인, 해, 그 다음에 묘술합, 그 다음에 진유합, 그 다음에 사신합, 오, 미, 합이 있어요. 다시 복습을 하자고 하면 이 자축합은 비밀스러운 결합으로 이 얼어붙은 땅과 물이 만난 거죠. 그래서 은밀한 합이라고 하고요. 인해합은 생과 합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시작은 좋지만 이제 끝에 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고요. 묘술합은 이 나이 차이가 나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나거나 어떤 신분을 초월한 결합으로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진유합은 단단한 결합, 또 보석을 흙이 보호하는 이제 형국으로 보고요. 사신합은 합과 형과 파가 함께 공존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증이 교차하는 좀 복잡한 관계가 되고, 또 오미합은 그 둘 다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결합으로 결과물보다는 이제 과정이 뜨겁다. 이렇게 한번 봤었었고요. 이 글자를 합을 하려고 하는데 충이 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축이라는 글자를 미라는 글자 와서 충미충 하게 되면 이 자 입장에서는 축이랑 합을 하고 싶은데 미가 와서 방해를 하니 이 미가 원망스럽겠죠. 미가 축을, 미토가 와서 충을 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보통 가해자가 되고요. 원망을 느끼는 입장이 이제 자가 되고요. 미토가 가해자 입장이 돼서 자수를 이제 무시를 하거나 혹은 이제 등지는 배신을 하게 되고요. 자수가 계획을 세워놓고 했던 일들을 미토가 방해를 함으로써 자수는 나를 왜 방해해 하면서 이제 미토를 원망을 하겠죠. 그리고 이 자는 깨끗한 물이고 미토는 이 사오미 중에 여름에 끝자락에 있는 좀 뜨거운 조토잖아요. 뜨겁고 마른 흙인데 이 미토가 자수를 만나서 물을 가둬서 어떤 뚝방, 제방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흙탕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흙탕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는 이제 기토타김이라고 하는데, 이 물은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흙탕물을 만들게 되니 또 이 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일이겠죠. 그래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하면서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고요. 또 이 자와 미는 귀문관사라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집착이 강한 편인데, 보통은 가장 가까운 사이, 뭐 부모나 배우자나 이런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기대가 어긋나면 원망이 이제 가장 크고요. 보통 생판 모르는 남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 기분 나빠 이러고 이제 기분 나쁘고 말지만, 내가 믿었던 친구나 동료가 내 일을 방해를 하면 그 원진으로 인해서 그 상처가 더 몇 배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원국에 잠이 해가 있으면 평소에도 주변 사람에 대해서 보통 은근한 원망이나 피해 의식이 깔리기 쉽고요. 남들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에 이제 혼자 상처받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고 일이 늘 사건이 뭐 매번 매일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대인 관계에서 약간 이제 취약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면서 이런 감정 폭발,
일어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원국에 이 해살이 있는 운에서 오는 내 글자와 만나게 돼요. 만약에 네가 잘하는 글자가 있는데 이 축이라는 이 미라는 글자가 와서 이 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쌓였던 원망이 사건으로 터지게 되고요. 보통 믿었던 사람한테 이제 뒤통수를 당한다거나 뭐 이런 실질적인 피해가 외부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비를 비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해라는 글자를 크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 인해라는 합을 방해하는 글자가 뭘까요? 해를 충하는 거는 사라는 글자잖아요. 사해충. 그래서 이 사화가 나타나서 해수를 충을 해서 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인사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인사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만나기만 해도 이 형살의 기운을 내포를 하는데 이 형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형벌이나 수사, 재판을 뜻하고요. 둘 다 생지잖아요. 봄을 여는 해, 가을을 여는 해 이렇게 생지기 때문에 서로 내가 이제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가보자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에 제3자인 법이나 판사의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 거고요. 또 인목은 나무잖아요. 산은 이제 불이고요. 나무가 불을 만나면 아주 밝게 드러나요. 즉 비밀이 없어요. 저도 이 인목이 2개나 있어서 비밀이 없거든요. 이제 보통 뒷담화나 숨겨진 비리가 대나처럼 밝게 폭로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하고 네가 그랬지 하고 증거를 들이밀면서 이제 공론화하기 쉬운 가장 이제 쉬운 구조예요. 너무 다 드러내도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지장간을 보면 사화 속에 경금이 있고 이 경금은 어떤 가을의 숙살지기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과 원칙 이런 칼라를 의미를 하고요. 이 인목 속에는 지장간의 갑이 있잖아요. 이 갑목은 자존심과 명예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사화 속에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 이 인목의 이 뿌리를 이렇게 금군목해서 이렇게 잘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인목은 이거에 이제 질세라 불길을 더 이제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실린 싸움이 아니라 누가 법적으로 맞느냐를 따지는 이제 냉혹한 싸움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인사해는 주로 지연이나 학연, 오랜 동료 사이에서 일어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내 치부를 들키거나 내 사업적 기밀이 노출되어서 법적 공방을 이제 벌이게 되는 일이 생기고요. 또 아주 사소한 말실수 이런 게 캡처되거나 기록으로 남아서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겠네요. 그 다음은 이제 묘술인데요. 이 묘술 같은 경우는 묘랑 술이 합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진이 와서 진술충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묘랑 이 진흙은 같은 봄의 기운이라서 형제나 이제 동료 같은 느낌인데 이 술토라는 애가 가로채거나 쫓아내는 이제 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이 와서 얘 술토를 이제 내보내고 가까운 사람끼리 질투하고 헐뜯는 이제 구설수가 되는 거고요. 이제 믿었던 사람한테 발등 찍힌다. 혹은 가까운 동료와 시비가 붙는다라고 하는데 이 묘랑 진이 같은 인묘진 같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나랑 띠가 같은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연배 혹은 동료랑 이제 시비가 붙는다는 거고 이 묘목은 이 진토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 진토는 묘목에 이제 뿌리가 이제 막 이렇게 파헤쳐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꺼려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가 이제 구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묘목은 이제 그 억울함에 이 진토를 원망을 하고 이
진토는 이 묘목을 시기를 해서 배신하거나 구설수에 오르거든요. 이제 뭐 묘 같은 경우는 이제 묘나 유 같은 경우는 도화잖아요. 저도 묘나 이제 이런 유가 있는데 진년에 진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도 처음에는 원망을 했지만 이 사주를 보면서 이런 시기였구나. 이 진토가 이 묘목을 시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24년도 갑진년을 보면 제가 기토일간이었거든요. 이 겁재인데 이 겁재가 나보다 센 이런 겁재가 와서 내 환경을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이 경쟁자가 나타나니 자연스럽게 이제 시기나 질투, 이제 뒷말이 따르게 되고 또 나는 좋은 뜻으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묘나 유가 내 일지에 있다고 하면 이 해에는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내 비밀을 더 얘기를 한다거나 발설을 하지 않는 게 좋고 또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알았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나 하면서 지낼 걸 괜히 상담 해달라고 해서 괜히 해줘가지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 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어떤 또 액땜으로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나옴으로써 또 새로운 땅을 찾을 기회를 얻게 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다음은 옴인데요. 축이 와서 충미충 하게 되면 이 글자가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오가 이 축을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 축오라는 글자는 이 축은 꽁꽁 얼어붙은 이제 섣달의 동토이고 동토라는 건 겨울이고요. 또 오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한여름의 이런 불이잖아요. 실제로 차가운 얼음물에 이런 뜨거운 쇳덩이 같은 걸 딱 집어넣으면 칙 하고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성질이 완전히 다른 이 두 글자가 만나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이 불안정함이 극에 달하는 구조인데요. 평소에는 차분하다가도 한 번씩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을 하거나 인간관계에서 원망과 배신감을 이제 깊게 느끼게 되거든요.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잠이 원진은 그러니까 잠이 원진에다가 해가 있어서 두 개가 되잖아요. 원진과 해가 되잖아요. 이 오축은요. 원진과 해와 하나 더 타워가 겹쳐서 세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자미보다 이 추고가 좀 더 강력하다고 보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년, 월, 일, 시 이렇게 있을 때 이 축이나 오가 이 연지나 오에 이 월지에 있게 되면 이 월지가 부모나 형제 자리거든요. 그래서 연지에 오화랑 이제 축오가 엮여 있으면 부모님과 애증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기가 쉽고 좀 고맙지만 답답하다, 사랑하지만 원망스럽다 이런 감정이 교차할 수가 있고요. 이 년과 월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년과 월에 이런 살들이 겹치게 되면 성장 과정에서 이제 환경적인 변화가 심하거나 본인이 감당하기가 힘든 예민한 감수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 여기가 사회군이거든요. 월지가. 그러면 사회 활동을 할 때 이제 본인의 실력과는 별개로 주변에서 뭐 질투를 한다거나 혹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오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이제 생기곤 하겠죠. 보통 추구 원진이 있는 분들이 직관력이 매우 뛰어나고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속마음을 굉장히 이제 귀신처럼 알아차리기도 하고요. 또 속은 뜨겁지만 겉은 이제 차가운 축토 원령이라서
하고 싶은 말을 참다가 이제 또 엉뚱한 데서 터뜨려서 오해를 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연월일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하는 것도 다르지만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신합을 해가 와서 사해충 해서 깨뜨리는 거예요. 해가 가해자가 되고 이 신금이 피해자가 돼서 이제 원망을 하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신금이 해를 볼 때 이 금생수 하게 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정성을 다해서 키워주고 도와줬는데 이런 대상한테 이제 그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예요. 주로 믿었던 아랫사람 혹은 제자 혹은 내가 뒤를 봐줬던 동료에게 이제 배신을 당하는 거고요. 이 신금과 해수는 둘 다 날카롭고 차가운 기운이거든요. 얘도 가을 기운, 얘는 겨울 기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봄, 여름이 양, 또 가을, 겨울이 음이잖아요. 이런 차가운 기운인데 그래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끝나지 않고 고소나 고발, 서류상의 문제 등 이제 법적인 시비로 번지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신금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시켜주고 생해줬는데 어떻게 네가 내 앞길을 막을 수 있어? 얘네 이렇게 사신합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줬으면 나랑 놀아야지.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 또 해수 입장에서는 나는 내 갈 길을 간 것뿐이야. 네가 나를 도와준 건 고맙지만 내 갈 길을 막지는 마. 이제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원국에 이런 신해가 있다고 하면 보통 총명하고 재주가 많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서 사람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잘해줘 봐야 소용이 없다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쉽고요. 또 이제 운에서 오게 되면 내가 공들여 가르친 후배가 내 자리를 치고 올라오거나 내 노하우를 빼돌려서 독립하는 일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사람을 너무 믿고 비밀을 공유하면 안 되고요. 특히 서류와 도장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 진을 이 술이 와서 충을 하게 되면 이 유가 술이 이제 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 진유합을 이 술이 깬다는 거는요. 이 유라는 글자 자체가 굉장히 예쁘고 완성된 보석이고 가공된 보석인데 이 술토라는 애가 이 보석을 품고 있는 이제 그 술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건조한 흙이잖아요. 술토가 이 유금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먼지를 묻히거나 이제 보석의 빛을 가리는 형국이라 결국에 이 유금을 이 술토 건조한 이 술토가 오염시키는 형상인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내 빛나는 재능, 이 유금을 시기해서 회방 놓는 일이 생기고요. 특히 서방의 금기운끼리 이제 다툼이라서 냉정하고 이제 매몰찬 결말이 많아요. 얘는 이제 믿었던 도끼에 이제 발등을 찍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유술이 이제 둘 다 가을 기운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서열이 나누어진 사이가 아니라서 가까운 조력자나 가족 같은 사이겠죠. 신유술 해서 같은 가을 기운이잖아요. 보통 신의 해는 이 신금은 금이고 이 해수는 수잖아요. 그래서 금생수 하게 되는 기운이 되는데, 기운을 주는 쪽, 즉 신금은 윗사람이나 스승이나 어떤 부모가 되는 거고, 받는 쪽은 아랫사람이나 이런 제자나 자식이 될 텐데,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기운을 보태주고 키워줬는데 정작 내가 이제 필요할 때 사신합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내 뒤통수를 치거나 내 앞길을 막기 때문에 이제 배은망덕하다는 이제 키워드가 붙거든요. 신해는요. 신이라는 글자는 완성된 기술이고 해는 이제 새로운 흐름인데, 이 신이라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진 완성된 기술이나 권위, 노하우를 가진 장인이나 이제 선배를 상징을 하고요. 이 해수는 그 기술을 전수받아서
새롭게 흘러가려는 이제 젊은 에너지, 신입, 제자를 상징합니다. 이 신금이 노하우를 다 가르쳐 줬더니 이 후배인 해수가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선배의 어떤 거래처를 이제 가로챈다든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모습이고요. 아까 전에 이 묘진해 같은 경우랑 신해해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 묘진해 같은 경우는 이제 동료에서 일어나는 거고 신해는 이제 상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묘진 같은 경우는 너랑 나랑 비슷한데 왜 너만 잘 나가 이렇게 해서 나도 너만큼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이제 시기나 질투를 하는 거고 신해는 이제 선생님 시대 끝났어요. 이제 제가 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수직적으로 배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해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신금이 있다거나 혹은 이 신금이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해가 발동을 하겠죠. 요때 이제 윗사람이 나한테 이제 도움을 주거나 기회를 제안을 하면서 다가오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이제 또 배은망덕한 사람이 내가 된다거나 혹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원망을 듣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해는 기대라는 씨앗에서 원망이라는 열매가 열리는 것이고요. 6가지가 있었죠. 인사, 신해는 내가 너를 키워줬는데 감히 나를 법적으로 걸어? 하는 이런 권력형 배신이고 잠이, 추구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나를 흙탕물로 만드는 감정적인 원망이고요. 묘진과 유술은 비슷한 줄 알았는데 내 평판을 깎아먹는 그런 질투형 구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다시 외워보면 잠이, 추구, 인사, 묘진, 유술, 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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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글자를 보면 얘가 해인지 충인지 이게 바로바로 떠올라야지 해석하기가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잠이, 추구, 인사, 묘진, 유술, 신해.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